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옵티미제이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퍼스트 데리버티브 테스트, 앱스트랙트 스트리마 밸류에 대한 퍼스트 데리버티브 테스트는 이미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F가 표구한 AB상의 어떤 한 컨티뉴스 인터벌인 경우를 보통 생각을 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이게 인터벌이 반드시 표구한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인터벌이어도 관계는 없는데 어떤 C라는 점이 함수 F의 크리티컬 넘버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X가 C에서는 미분이 가능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X 이퀄 C에서는 연속이 된다고요. 그리고 X가 C보다 적을 때는 항상 양수가 되고 또한 X가 C보다 클 때는 항상 음수가 된다면 이런 경우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C보다 적을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증가하는 형태가 되고 x가 c보다 큰 경우에는 함수의 그래프가 감소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 x 이퀄 c에서 앱솔루트 맥시멈 최대값을 가진다. 부동호가 반대로 바뀌면 이제 앱솔루트 미니멈을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y제곱 이퀄 2x라는 응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제곱이 2x라는 포물선상의 어떤 점 중에서 1,4에 가장 가까운 점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식으로 옮겨 나가는 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변수 설정을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패러볼로 상의 점을 가지고 x, y 또는 뭐 a, b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패러볼라 포물선상의 점 x, y가 있다고 하고 x, y에서 1,4까지 거리를 d라고 보통 distance d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이와 같이 되고 자, 이렇게 식을 또 바꿀 수 있어요. 이 식하고 이 식하고 비교하면은 왼쪽 식이보다 오른쪽 식이 좀 더 복잡해 보이죠. 제곱도 들어가 있고 갈로 안에 제곱이 또 들어가 있고 분수 들어가 있고 이래서 더 복잡해 보이지만은 통일성 단순성과 통일성 중에서 y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일성의 측면에서 이 식이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결정하는 것은 t를 결정하는 것은 루트가 채워져 있으니까 루트 보기 싫어서 제곱을 해주면 이 값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된다고요. 그래서 루트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다루기가 편하기 때문에 루트를 지만 이것을 fy라 두고 물론 뭐 t 자체를 이 전체를 gy라 두고 미분을 해서 뭐 최소값을 구해도 되는데 계산 과정이 훨씬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fy를 가지고 이걸로 두고 fy의 미분을 통해서 최소값을 구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d제곱인 요식을 fy라고 두면은 최대 최소값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게 극대의 극소값이고 극대의 극소값은 미분을 통해서 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분을 해보면 f'y를 계산해 보니까 y 삼성 마이너스 8이 나온다고 하죠. 체인룰 한번 썼다고 하죠. 따라서 f'y가 제로가 되는 값은 y가 2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하면은 y-2 곱하기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4 이렇게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f'2는 0이 되고 y가 2보다 적을 때는 f'y가 음수가 되는 데 비해서 y가 2보다 클 때는 항상 양수가 돼서 방금 배웠는 absolute extrema 밸류에 대한 first derivative 테스트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x가 물론 c가 2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absolute extrema 밸류에 대한 first derivative 테스트에 의해서 FE가 최소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FE의 값은 y자리 2를 대비해서 계산해 보면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것은 점을 구해야 된다고요. 최소값, 거리의 최소값이 아니라 점을 구해야 되니까 y 콜 2일 때 y에다가 2를 대비해주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온다고죠. 그 중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1대가 최소값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4에서 2,2까지 거리가 최소값이 되고 D는 6대 초기가 되니까 루트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배웠는
퍼스트 디리버티브 테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판별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앱스트 스트리머 밸류에 대한 퍼스트 디리버티브 테스트는 뭐 아수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AB 조건을 뭐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참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AB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 테스트, 이 시어럼을 사용해 가지고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낼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참고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학적인 어떤 문제, 어떤 마케팅과 관계되는 문제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우리가 물건을 생산해서 파는 데 있어서 물건을 팔 때 이렇게 많이 팔수록 가격을 일반적으로 깎아서 가격을 깎아줍니다. 그래서 X계의 개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펜을 만든다고 하자. 그 펜을 X자루를 팔 때마다 한 개당 가격을 가지고 펜의 개수를 많이 팔수록 가격을 좀 줄여서 이렇게 팔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걸 PX라고 하면은 RX는 이렇게 판매해서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X 곱하기 PX 개수에다가 한 개당 가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X를 X개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X개의 물건을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RX 총 영업이익에다가 요 생산 비용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RX에다가 CX를 빼주는 것이 PX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극대화시키고 싶다는 겁니다.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극대값이 될 조건을 찾기 위해서는 이게 만약 미분이 가능하다면 RX하고 CX가 둘 다 미분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면 극대값을 가지는 경우에 P'과 P'이 제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페어만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 반드시 로컬 맥시멈은 아니지만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을 찾아주면 로컬 맥시멈을 구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로컬 맥시멈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퍼스트 디리버티브 테스트 또는 세컨드 디리버티브 테스트를 이용해서 실제로는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데 위에 이 마케팅에서 CX가 이렇게 되고 PX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몇 개를 팔았을 때 최대의 이익을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만들어서 워크스테이션을 만들어서 판다고 생각합시다. 워크스테이션을 만들어서 판다고 가정했을 때 몇 개를 팔았을 때 제 이익이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PX는 RX-CX가 되니까 RX는 X 곱하기 10, PX가 나오죠. 그래서 X에다가 PX 곱했는 데다가 생산 비용을 빼주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오고 P'X가 제로가 되는 점을 찾아보니까 103개 정도가 되는데 사실 이제 당연히 103개일 때 최대값이 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실 103이 로컬 퍼스트 디리버티브 테스트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 이것을 써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X가 103보다 적을 때는 이게 103보다 적을 때는 이것이 P'X의 부호가 양수가 되지만 103보다 클 때는 음수가 된다는 것을 적어주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여기서 풀이를 마치지만은 불화음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X가 103보다 적을 때와 103보다 클 때 P'X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그냥 이렇게 풀이하고 마는데 부호까지 조사해 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중에 경제적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하적인 문제 두 가지를 좀 살펴봤고 이 외에도 좀 물리적인 문제들이 여러분들 책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좀 더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학의 오래된 문제 중에 하나가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겁니다. 방정식의 근을 일반적으로 이제 대수적인 극한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서 방정식의 근을 구하자.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극한 개념이 안 들어가고 수도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교육 과정에서 배웠다죠. 근의 공식을 배웠어요. 그런데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공식적으로 배우지는 않는다고요. 지금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있긴 하다고죠. 있긴 한데 좀 길고 복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이 근의 공식, 지금 방금 이야기했는 근의 공식은 다 극한 개념을 쓰지 않고서 근을 구하는 것인데 극한 개념을 사용해서
근을 정확한 값은 아니더라도 근사한 값을 추정할 수가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뉴턴즈 메소드가 되겠는데 뉴턴즈 메소드를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y 콜 f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기락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x축상이 어떤 점 x1을 아무나 잡습니다. 그러면 요 점에서 x1에서의 함수가 fx1 있겠다. 그래서 x1에서 y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 요점을 요점이 x1, fx1 되겠는데 요점에서의 접선을 그려주면 접선과 x축과의 교점을 x2라고 하고 또 x2, fx2에서 또 접선을 그립니다. 접선을 그려서 접선과 x2과의 교점을 x3 이런 식으로 이 작업을 반복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이 뭐냐 하면 x1, x2, x3가 점점 요 fx 이퀄 0이 되는 점에 가까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r을 fx 이퀄 0의 근이라고 하면 리미트 xn, n이 많이 커질 때 값이 극한값이 r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xn 사이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x2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요 빨간 접선 x1, x2, x1 요 점에서 그 접선의 x절편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접선의 식을 그려보면 요 점은 P라고 합니다. x1, fx1을 P라고 하면 점 P에서의 접선의 식은 접선의 교육에 프라임 x1이 되고 지나는 한 점이 x1, fx1이 되니까 점 P에서의 접선의 식은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x2는 이 접선의 x절편이 되니까 y자리에 0을 대입하고 x의 값을 구해주면 x1 f' x1분의 fx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런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주면 x3가 x2 f' x2분의 fx2가 되겠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xn 플러스 1은 xn에다가 빼기 f'xn분의 fxn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은 간혹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xn 플러스 1 이퀄 xn 마이너스 f'xn분의 fxn이다. 이 식을 기억해 두기를 이렇게 권장하고 요 관계식, 점화식이 나오죠. 결국에 이 점화식에서의 극한값을 보여주면 근을 구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근이 보여졌는데 이게 항상 이게 성립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 근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많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근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근이 구해지지 않는 경우는 좀 여러분들 심심할 때 한번 잠안 올 때 한번 기숙사에서 한번 기숙사나 침대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요 뉴턴즈 메소드를 이용해서 근사값을 구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루트 2의 근사값을 뉴턴즈 메소드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이퀄 0의 근, 양의 근을 한번 근사값을 구해서 그 양의 근을 루트 2라고 한다고 하죠. 루트 2를 가지고 뉴턴즈 메소드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면은 이제 근이 존재성을 한번 먼저 밝히기 위해서 fx를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둔다면은 fd 마이너스 1이 돼서 음수가 되지만 f는 대입해주니까 2가 나와서 양수가 됩니다. 그리고 f는 당함수이니까 연수함수다. 그죠? 연수함수라서 IVT를 적용하면 중괄값 재정에 의해서 fx 이퀄 0가 되는 점이 1과 2 사이에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1을 어떤 값으로 잡아도 관계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단순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좀 쉬운 숫자를 잡아주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x1을 1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1을 1로 잡아주면은 x2는 요 위에 관계식 기억해두라고 했죠. xn 플러스 1 이퀄 xn 마이너스 f'xn 분 fx1 n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 x1은 1이었고 fx1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하죠. 그러면 f'x가 2x가 되니까 f'x1은 2가 되어서 이 값을 계산하면 약 한 1.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루트 2의 1보다는 2.5가 좀 더 가깝다고. 마찬가지로 x3에도 x2 f'x2분의 fx2가 돼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한 1.4인 돼가지고 루트 2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루트 2의 근사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방정식의 근의 근사값을 구할 수 있는 미분을 통해서
미분을 활용해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미분에 대한 내용만 교육과정은 다 마치게 됩니다. 마치게 되고 다음으로 공부할 내용은 엔티디리버티브가 되겠습니다. 원시함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엔티라는 말은 뭐 반대, 역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미분의 역이다, 역미분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역미분, 미분의 역이다,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라지 f가 구간 i상에서 스몰 f의 엔티디리버티브라는 것은 라지 f의 미분이 스몰 f라는 모든 x 구간 i상의 어떠한 점에 대해서도 이 조건을 만족할 때 라지 f를 스몰 f의 엔티디리버티브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온 연습 주로 해온 것은 뭐냐면 함수 f가 주어졌을 때 함수 f의 미분을 하는 방법을 계산하는 방법을 주로 봤는데 그죠? 이제 지금은 역으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의 미분인지를 찾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4학년 교육과정에서 식을 전개하는 걸 먼저 배우고 인수분해하는 거 배웠죠. 전개는 인수분해예요. 역개념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전개보다 조금 더 어렵다시 미분을 하는 것보다 엔티디리버티브를 찾는 것이 일반적으로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함수 스몰 f가 주어졌을 때 이 원수 엔티디리버티브라는 라지 f를 찾는 완벽한 방법이 아직까지 없어요.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론적인 부분을 좀 간략히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지 f가 구간 i상에서 스몰 f의 엔티디리버티브가 되는 어떠한 상수 c를 갖고 오더라도 라지 fx 플러스 c가 엔티디리버티브가 되는데 이것을 제너럴 엔티디리버티브라고 하는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미분해주면 라지 f 더하기 c의 미분은 c 상수의 미분은 0이 된다고. 그래서 스몰 f가 돼가지고 엔티디리버티브가 되는 건 알겠는데 왜 제너럴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그러면 모든 엔티디리버티브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날 것인가? 문제가 있겠는데 그죠? 여기 이 다 문제가 돼가지고 좀 함수 f가 이게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스몰 f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이게 항상 참이 됩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참이라고 할 수 있느냐면 앞에 배우는 정리가 좋죠. f 프라임 x 이퀄 g 프라임 x라면은 fx하고 gx는 상수밖에 차이 안 난다. 즉 fx 이퀄 gx 플러스 c꼴이 된다는 것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인베리어 시럼의 응용으로서 우리가 배웠죠. f 프라임과 g 프라임이 같다면 f하고 g는 상수 차이가 난다. 즉 f 이퀄 g 플러스 c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사실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fx 어떤 엔티디리버티브 하나만 찾아내면 거기다가 더하기 c 상수만 더해주면 일반적인 제너럴 엔티디리버티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은 이러한 함수들은 다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3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 이걸 나오고 이것도 미분해주면 똑같다고 상수만 차이 나는데 어떤 미분해주면 3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이 돼서 둘 다 엔티디리버티브가 되는데 사실 1, 5 상수함만 차이가 나는데 상수함이 어떤 수가 됐다 다 미분해주면 열심히 나오니까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제너럴 엔티디리버티브라고 부르고 3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의 모든 엔티디리버티브는 엔티디리버티브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모든 엔티디리버티브는 이런 형태다. 즉 x 3성 더하기 4x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x에다가 어떤 적당한 상수를 더있는 형태로 항상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엔티디리버티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예를 한번 살펴보았고, 자 그러면 다음으로 엔티디리버티브를 찾는 연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 친구 관계를 아는 게 참 중요하면 fx equals sin x가 됐을 때 그 엔티디리버티브를 구하라. 이럴 때는 sin x의 엔티디리버티브가 갑자기 사인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분수함수라든가 아니면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엔티디리버티브가 sin x가 될 가능성이 100% 없지는 않겠지만 별로 크고 보이진 않아요. 그냥 사인의 친구가 뭐겠어요? 코사인이다. 아마 코사인과 관련되는 함수가 엔티디리버티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코사인 x를 미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된다고. 그래서 코사인 x에다가 9를 마이너스 곱해주면 마이너스 코사인 x의 미분이 사인 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x의 n성이 안티디리버티브를 구하기 위해서 x의 n성 방식 형태다. 그래서 여기에 친구인 x의 k성 형태가 아마
엔티드리버티브가 되지 않을까 예측할 수 있고 x의 k승을 미분하니까 kx에 k-1이 돼가지고 k가 n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건 알겠는데 앞에 상수가 맞다고 그래서 상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n 플러스 1분의 1을 곱해주면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면 요거의 미분을 해주면 x의 n승이 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x의 마이너스 3성은 x가 0보다 큰 경우하고 0보다 적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 연속이 된다고. 그래서 이 C1하고 C2하고는 일반적으로 다른 값이 됩니다. 그래서 x가 양수인 경우에 미분해서 이 값이 되는 것으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수함수니까 x의 k성 형태가 엔티드리버티브가 c 곱하기 x의 k성 형태가 엔티드리버티브가 될 것이라 예측하고 cxk의 미분이 x-3성이 되는 c하고 k를 찾아보면 이런 식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x가 0보다 클 때 연속이고 0보다 적을 때 또 따로따로 연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C1하고 C2는 일반적으로 꼭 같아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적는데 이렇게 이게 정확하게는 엔티드리버티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통상적으로 그냥 마이너스 이게 엔티드리버티브는 마이너스 2x 제곱분의 1 더하기 c 이렇게 보통은 적어요. 보통 그렇게 적는데 적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적었을 때는 연속인 구간에 따라서 c 값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통 가정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인테그랄 인데피니트 인테그랄의 데피니션을 보겠습니다. 기호로서 이렇게 우선 요 구부라지는 거에서 인테그랄이라고 부른다. fx의 인테그랄이라고 부르는데 fx의 인테그랄이 라지 fx 플러스 c라는 것은 라지 f가 스몰 f의 엔티데리버티브가 될 때를 의미하고 이때 요 fx 라지 fx 플러스 c를 스몰 f의 엔티데리버티브 또는 인데피니트 인테그랄 부정적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부정적분의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보통은 엔티데리버티브라기보다는 인데피니트 인테그랄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성질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k 배어의 스몰 f에 대한 인데피니트 인테그랄이 k 곱하기 인테그랄 fx 그 다음에 fx 플러스 마이너스 gx에 대한 인테그랄이 이 갈로가 생략됐습니다. 원칙적으로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이 부분에 갈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생략돼 있다고 보면 되죠. fx의 인테그랄 플러스 마이너스 gx의 인테그랄 됩니다. 좀 의미를 좀 먼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이 갈로가 생략됐다는 것은 fx하고 gx를 더하거나 빼서 얻어진 새로운 함수 더하기 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적분을 내는 것이 적분을 먼저 하고 fx, gx의 적분을 각각 먼저 하고 나중에 다 빼는 것이 같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증명은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definition 쓰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항상 복잡하거나 반복되는 건 치환한다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요거 좀 오른쪽에 있는 거 전체를 라지 f라고 치환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좀 복잡해 보여서 치환을 하면 라지 f 인테그랄 kf가 라지 f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이 데피니션을 해가지고 라지 f의 미분이 스몰 f가 된다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더하기 c는 어떤 관계없죠. 그래서 오른쪽 미분이 kfx가 된다는 걸 보여주면 되겠고 오른쪽에 k하고 이것도 또다시 어쨌든 x에 대한 함수이니까 구방함수에 대한 미분 공식 k는 상수이기 때문에 k가 풀어나오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fx의 적분을 다시 미분하면 fx가 되는 것은 왜 그렇죠? 인테그랄 fx를 라지 f라고 두면은 데피니션에 의해서 라지 f라고 두면은 라지 f의 미분이 바로 스몰 f가 되기 때문에 약속에 의해서 인테그랄 부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이거는 자동으로 kfx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두 번째 문제를 증명하라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죠. 좀 더 복잡해 보이는 걸 치환을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서 결정하는 거에서 인테그랄 fx dx를 라지 fx, 인테그랄 gx dx를 라지 gx라고 두고 그러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라지 f 플러스 마이너스 라지 g의 미분이 스몰 f 플러스 마이너스 스몰 g가 된다는 걸 보여주면 질문이 끝나게 되죠. 미분의 성질을 좀 쉽게 됩니다. 이제 곱하기 나누기가 되었을 때 더하기 빼기가 곱하기 나누기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c가 성립하지 않겠죠.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두 번째 식에서 더하기 빼기와 곱하기 나누기로 들어갔을 때 이 적분하는 것은 매우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좀 기다리면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뭐 치안 적분이라든가 부분 적분을 쓰면은 뭐 어느 정도 풀 수는 있지만 100%풀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다음 세럼을 알 수 있는데 증명하라고 하면 데피니션 이용해서 오른쪽에 정면 미분이 kx의 미분이 k가 되고, 예를 들어서 요것의 미분이 x의 현성이 되고, 이것을 다 증명해 주면 된다고. 앞에 미분 공식에 의해 가지고 다 미분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증명하려면 마이너스 코사인 x를 미분해서 사인 x가 된다, 이런 식으로 다 그냥 계산만 해보면 다 나오는 부분. 앞에 미분 공식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미분 공식에 대입해주면 이렇게 하면 되고, EX의 미분이 EX라는 식으로부터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로그 X의 미분이 X가 양수일 때만 X분의 1이 되는 것이 아니라 X함수일 때도 X분의 1이 돼가지고, 일반적으로 X분의 1의 적분은 로그 X의 절대값 더하기 C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아크탄젠트, 역삼각함수에 대한 미분, 아크탄젠트의 미분이 1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아크사인 X의 미분이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라는 공식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6번 공식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6번 공식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함수인 1번을 이용해주면 다함수에 대한 적분을 다 할 수가 있겠죠. 1번하고 그 다음에 theorem 1, 2를 사용해주면 fx가 다함수 꼴일 때 인테그랄 fx dx를 요 공식하고 1번, 2번을 이용하시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유리함수나 무리함수에 대한 적분은 여기서 지금 배웠는 공식만으로 적분이 잘 안 됩니다. 매우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에 대한 적분은 나와있지만 로그함수 적분은 안 나와있죠. 안 나와 있는 이유는 조금 어렵다 보니까 안 나와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서 여러분들 배우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탄젠트 x에 대한 적분이나 세컨 x에 대한 적분도 이야기가 여기 안 나와 있다고. 안 나와 있는 이유는 적분을 하는 몇 가지 테크닉을 좀 더 배워야만 여러분들이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나와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배웠는 성질만으로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종류의 함수에 대한 적분이 사실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어떤 다항함수에 대한 적분을 계산하시고 그러면 앞에서 보다시피 1번, 2번, 그 다음에 요 시어럼의 1번을 써주면 적분이 가능한데, 3배의 인테그랄 x의 4성 마이너스 2배의 인테그랄 x의 3성 더하기 인테그랄 1 dx 이렇게 되는데, 1을 적분하면 k가 1이 되면 1의 적분은 x가 되겠죠. x의 4성의 적분은 5분의 n, 5에 4를 넣으면 5분의 x의 5성 더하기 c가 나오는데, c가 여러 개가 나오죠. 그런데 적분했을 때 c는 하나만 적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적분, x의 4성의 적분, x 3성의 적분, 1의 적분에서 적분 상수가 서로 다른 값이 일반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뭉쳐서 그냥 c라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맞는지 검산해 보면 그죠? 오른쪽식을 미분해가지고 3x 4성 마이너스 2x 3성 더하기 1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미분해 보면은 잘못됐다고. 3성이 아니고 5성이 돼야 된다고. 5분의 3의 x의 5성 미분해 주면은 3x의 4성이 돼야 되고, 요거 미분해 주면은 2x의 3성, 3은 5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비슷하게 sin x 더하기 코사인 x, sin x의 적분은 좀 전에 배웠다고 하죠. 마이너스 코사인 x, 코사인 x의 적분은 sin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적분의 1은 이게 n이 1이 아닐 때 다 성립합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그래서 n자리에 마이너스 2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n이 마이너스 2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1분의 x의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그래서 여기 앞에 마이너스 5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x분의 1 더하기 c를 해서 적분 상수를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한 번만 적어서 나타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엔티데리베티브의 개념, 부정적분의 개념을 살펴보았고, 부정적분의 정의, 그리고 노테이션, 그리고 간단한 계산 방법. 여기서 배우는 이 계산 방법은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으로 우리가 적분을 하는 데는 많은 한계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적분을 계산하는 다양한 테크닉들을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